채무 사용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도록 하거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PD님, 개인회생 관련해서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아마도 자기 것이랑 다 빼돌리고 네.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척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막 도박이나 유흥으로 다 탕진해가지고 네.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벌려놓고 나한테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악용하는, 그렇게 좀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제도라는 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활동을 해야만 되는데,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고 있다고 해서 계속 신용상이나 경제활동상의 불이익을 주면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경제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분들은 실제로든 표면적으로든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금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명목의 각종 복지 비용도 지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양지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회생파산 제도인데, 문제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만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른 데 다 빼돌려 놓거나 사치나 유흥, 도박으로 다 탕진해 놓고 회생파산으로 빚만 털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러 차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법원이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되는 금원, 채무사용이 불성실한 금원은 총 합계를 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처분한 그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존 권고를 통해 같이 살펴보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것이 아닌지 체크하는 내용의 보존 권고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최근 5년 동안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구입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처분대금 사용 내역과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묻는 이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 보겠다는 것이고, 만약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청산가치 반영으로 변제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많고 그 처분 대금을 사용한 내역도 많고 복잡하다면 일일이 정리해서 법원이 제시한 양식대로 제출해야만 되고, 소명 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전권고 2번을 또 같이 보시면 채무사용처를 정리해서 소명해 보라는 것인데, 법원이 싫어하는 유형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대환대출이면은 완제증명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2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액, 돌려막기 및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밝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환대출이나 돌려막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을 보면 금융자료 없는 것, 개인에게 송금한 경우는 채무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재산 목록에 등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청산가치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빼돌린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살펴보면요, 도박, 스포츠 토토, 경마,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도표를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시되 해당 금액 청산가치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박, 스포츠 토토, 경마, 인터넷 게임, BJ 별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도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로 보고 법원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원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또는 빼돌린 거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채무 사용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도록 하거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위험 요소가 본인에게도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채무 사용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셔서 내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 잡힐지,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율이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사전에 한번 체크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